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선생님들 지난 한 해 2023 유아위명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지선과 함께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다 정말 노고에 정말 어떤 존경심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꿈을 향해 부단히 달려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참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꿈은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불합격하셨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합격의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한 번에 촥 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으로 가는 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왜 불합격을 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보고 그걸 다 이제 쳐나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불합격을 준 그 원인들, 그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다 없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불합격의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벌써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상담도 이제 제가 계속 학원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 2차 준비하시는 상담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내년에 꼭 합격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일단 선생님들 불합격의 원인을 조금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올해 그냥 시험으로 한번 어떤 건가 한번 경험만 해봤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름 그저 채점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그 점수 매긴 거하고 선생님들이 가채점 하신 거랑 실제 그 점수를 받으신 그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심지어는 막 15점씩 이렇게 가채점 결과랑 실제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아직 전체적으로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채점을 했는데 진짜 나는 맞다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공부가 조금 많이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부가 덜 되었어요. 당연히 공부가 덜 되었겠죠. 근데 이제 공부가 전반적으로 덜 된 거죠. 자, 그래서 공부가 전반적으로 덜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론 공부가 이제 덜 된 거죠. 그쵸? 이론 공부가 덜 된 거는 크게 이제 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쵸? 편식하신 거예요. 공부를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공부를 했고,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안 한 거예요. 그쵸? 공부가 덜 된 유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편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편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유형. 근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이제 몇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선생님은 딱딱딱딱 떨어지는 단답 좋아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단답 암기 좋아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요즘에 단답 암기는 하나도 안 해도 돼. 오직 서술, 오직 사고형이야. 이래서 사고형만 또 치중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편식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나는 웬만큼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식하더라도 공부를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답을 써보면은 그게 아니죠. 답을 써보면은 편식을 했기 때문에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고 희미하게, 그래서 완전 정답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약간 오답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편식하시는 경우에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선생님들은 뭐냐 하면은 단순 암기만 하신 경우가 계세요.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 뜻도 모르고 암기하신 거예요. 단순 암기.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만 하셨을 경우에는 진짜 이번 시험에 답쓰기 어렵고, 앞으로도 시험 경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시험 경향이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문풀이라도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마지막 문풀만 함께 해갖고, 근데 이제 붙긴 좀 어렵죠. 처음부터 이렇게 쫙 같이 하셔서 제가 길도 다 찾아드리고 공부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만 좀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맛만 이제 보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그런 경우에 거의 한 10월달
뭐 9월달 이쯤에 저한테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선생님들이 단순암기만 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 기본 막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키는 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단순암기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근데 암기도 중요하니까 요거라도 하셨으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선생님들께서 단순암기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처음부터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자, 일단 공부가 덜 된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편식이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들께서 편식했다 이런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문제풀이가 너무 부족하셨던 거예요. 문제풀이가 부족한 거죠. 자, 이 문제를 너무 안 푸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안 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시험장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문제를 안 풀었을 경우에는 자, 선생님들한테 아마 이제 해당이 되는 증상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문제풀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야, 나는 이거 외우긴 외웠는데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전부 헷갈린다. 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예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추지 않았나 이런 착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아니고 요걸까 헷갈리는데 살짝 비껴가거나 헷갈리다가 완전 오답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려요.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인출이 잘 안 돼요. 인출이 잘 안 됩니다. 내 분명히 달달 외웠는데 인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건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출이 잘 안 되는 게 한 방향으로만 요렇게만 외웠기 때문에 문제가 요렇게 나오면은 인출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셨지만은 문제를 이렇게 막 여러 각도로 풀어보셔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됩니까?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응용이 전혀 안 됩니다. 응용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진짜 응용이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분명히 공부한 게 나왔는데 시험장에선 딱 틀려요. 왜? 내가 외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면 아예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거 사람 정말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한 걸 가서 다 틀리고 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올해는 요거 문제풀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그죠? 문제풀이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만나본 많은 선생님들은 일단은 어떤 게 굉장히 강했냐면 요거나 대부분 여기에 막 해당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단순암기만 막 하다 오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려고 그러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암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암기는 이 문제를 요즘에 사고력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더구나 2차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 1차, 2차 다 붙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형으로 쫙 저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를 기초로 해서 암기하게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 단순 암기가 막 습관이 된 분들은 생각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편식 정말 문제예요. 이 단답 암기 요것만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는 이지선 쌤하고 사고형만 할래 이러시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편식 이거 정말 문제예요. 편식하셨기 때문에 올해 떨어지신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들 점수대를 제가 보면 아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점수대가 꽤 의미가 있어요. 한 몇 점이나 돼야? 그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한 이제 55점 정도 전후에 있다 이러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겁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면 55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점, 70점대에 있다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지신 거예요. 자, 그게 왜 떨어진 거냐 하면 대체로 요 편식을 했거나 문제를 안 풀었거나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고 반복해보고 결국은 이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커트라인이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처럼 커트라인이 뭐 85점 막 이렇게 되는 데다가 경쟁률 50대 1, 75대 1 이렇게 될 때는 관건은 문제예요, 문제.
자, 이제는 단순 달달 암기해서는 붙을 생각 마셔야 됩니다. 문제도 그렇게 안 나와요. 옛날로 회귀 안 하는 거 아시죠?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또 옛날 거 하시겠습니까? 경험하시고? 아니에요. 옛날로 절대 회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인 사고력, 예전과 다른 그런 문제 출제 방식은 무수히 많아요. 해마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내년에 또 다르게 나올 겁니다. 우리를 멘붕시키는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교수들은 그만큼 창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선생님들을 다 멘붕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다 대비시켜 드립니다. 이지선한테 오십시오. 전부 대비시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안일하게 한 가지만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아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자, 생각만 조금 바꾸면 당장 이런 단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건데 생각 바꾸는 걸 너무 싫어하죠, 사람들이. 지선쌤 만나시면 생각을 바꾸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가 도달해야 되는 절대량이 있는데 그 절대량의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절대량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적이 있죠. 강적. 뭐가 있습니까? 자, 생활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생활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죠? 이 생활관리가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면 뭐 선생님들마다 공부하기 싫은 분이 어디 있어요? 아득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다고 붙을까? 아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막막함 속에서 생활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 치고 유아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 치고 놀기가 너무 좋아서 나 노느라고 공부 못했어요.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놀긴 놀죠. 왜 노냐 하면 방황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붙을 것 같지 않고 이러니까 중간에 슬럼프에 빠지고 방황하시는 건데 요거 정말 생활관리 잘 돼야 됩니다. 생활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80% 돼요. 생활관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공부 방법입니다.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공부 방법 잘 모르시기도 하고 생활관리 안 되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요 공부 방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용을 이해의 기초에서 차분히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암기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문제를 단권화할 정도로 많이 풀고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 싹 다 새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거 없이 그죠? 모든 함정에 빠지는 경우의 수를 다 해보고 시험장에 가신다. 그러면 요건가 헷갈리면서 답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탁탁탁 쓰고 나와요. 올해는 그런 게 필요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 방법 생활관리 요거 선생님들 혼자 잘 안 되세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오시면 될까요? 이거는 지선쌤이 해드립니다. 지선쌤이 1대1로 딱 관리해드려요. 자, 선생님들 생활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날 커뮤니티 가서 물어보고 스터디 구해가지고 다 걔네들 떨어질 애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아, 나 얘 따라 해야지 가서 그냥 좀 놀다가 조금 공부하다가 조금 암기하다가 이 정도면 됐으니까 놀고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극상위권 교수였던 이지선과 만나십시오. 자,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생활 방식, 공부 방식 제가 제시해드리는 길로 가면 1등 합니다. 1등. 자, 제가 정확한 길을 제시해드리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연팩도 그거에 저는 이제 근거해서 따라오시면 공부가 완성되게끔 아까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단점 극복하실 수 있게끔 편식 극복하고 문제풀이 부족한 거 극복하고 요거 다 되게끔 커리큘럼 자체가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만나셔서 생활관리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길은 저 그냥 찾아오세요. 제 강의 안 듣는 수강생도 상관없어요. 유아임용 올해 떨어졌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꼭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떤 게 길이야? 어디로 가야 돼? 막막하신 분 다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언니, 지선 언니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데 자, 선생님들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부가 전체적으로 덜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덜 됐냐 하면 편식만 했다. 아니면 단순함기만 했다. 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은 문제풀이가 부족했어요. 자, 시험장에 가셔서 선생님들께서 응용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인출이 잘 안 되는데 헷갈린다. 그 다음에 내가 채점했던 거하고 내가 가채했던 거랑 실제 점수랑 엄청 차이가 난다. 전부 이거예요. 문제풀이 부족 증상입니다. 이게 전부 문제풀이 부족 증상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있다 이러면은 선생님들 대체로 문제풀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올해 50점 정도 내외를 받으신 선생님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이제 뭐 그 이하예요. 만약에 뭐 20점, 30점 뭐 이런 선생님이라면은 이제 그냥 가서 한번 시험 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올해 처음 시작한다. 나는 뭐 올해 시험장에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 선생님도 다 좋습니다. 하여튼 공부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생활관리가 제대로 되면서 공부를 쫙 해나가신다면 선생님들은 이미 마음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길을 알면 생활관리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선생님들은. 그쵸? 생활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다 방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길을 딱딱 안내해드리고 커리큘럼을 타이트하게 짜놨기 때문에 요 길로 쫙 가면 선생님들 합격해요. 자, 생활관리는 지선쌤 따라오면 저절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풀이, 편식, 단순암기 이런 문제들도 제가 제 커리큘럼 안에 다 넣어놓기 또 했고 일단 저하고 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문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대책들은 지선쌤하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의 이제 커리큘럼 안에 보시면은 선생님들의 편식을 다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암기, 문제풀이, 이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공부 과정, 이해, 사람의 그런 인지 구조에 따른 암기 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쫙 순서대로,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들의 실패 원인별로 다 극복이 가능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지선쌤과 상담하시고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선쌤 수강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저는 환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일단 길을 찾으실 수 있고 길이 보이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돼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정말 안정된 상태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실패하셨습니까? 1차에 떨어지셨어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1년 일찍 합격하나 1년 늦게 합격하나 상관없습니다. 자, 올해 불합격하신 선생님들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내년에는 선생님이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합격하셨다면 올해 불합격하셨다면 이제 합격의 한 걸음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불합격하셨든 올해 합격하셨든 큰 차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선생님이 바로 합격하실 거니까요. 자, 지선쌤과 함께 내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선쌤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